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번 문제는요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물을 설치해 가지고요 이 노동자가 능력이 있는 노동자인지 능력이 없는 노동자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게끔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독점에서의 2급 가격 차별, 장애물을 설치하는 가격차별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가 있고요. 생산성이 낮은 구직자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 A는요, 1년 계약을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에 구직자의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생산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업 A는요, 교육기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래서 교육기관, 뭐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렇게요. 그때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은요, 요 졸업장을 따게 되면은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뭐 경작과에 들어가서 경작 학사 학위를 받아와라 뭐 이렇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거야. 경작 그쪽 관련된 분야에서 능력이 있어서. 그럼 이 친구는 여기 있다가 점프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넘게 됩니다. 나 능력자 하고 이렇게 만세 부르게 되겠죠. 이렇게 만세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는요, 경작 수업을 막 듣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막 가다가 이 장벽에 부딪혀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힘들게 저 장벽을 넘어서 능력자로 인정을 받았을 때 거기서 임금은 더 높게 주겠죠? 여기 보니까 일하는 교육기관을 잘 충족을 한 구직자 같은 경우는 연봉이 이렇게 H로 간주돼서 더 높아요. 만약에 넘지 못했으면 낮은 저임금을 받게 된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구직자는 본인 부담으로 교육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교육비는 1개월당 뭐 100, 200 이렇게 든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 1년, 2년 이거보다 개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서 일을 충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육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낫도록 만들게 되는 이해 범위는 어떻게 되니? 요걸 찾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게 내용이 좀 스토리가 길어가지고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 능력이 있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 교육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할게요. 교육을 안 받았다 할게요.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얼마의 보수를 받습니까? 1800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교육을 받게 되면요, 얼마의 보수를 받습니까? 2200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야. 얘는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건 이제 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근데 능력이 좀 있어서 스트레스가 개월당 100만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에다가 몇 개월 받았니? 이런 식으로요. 이해 가시죠? 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는요, 여기 로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1800을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요건 빵. 오케이, 2가 제로니까. 근데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2200은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을 받을 때 200이라는 스트레스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200, 2 이렇게. 교육을 안 받으면 200 곱하기 빵 해서 이건 빵 이렇게 된 거죠. 지저분하니까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능력 있는 애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았을 때보다 받았을 때가 더 보수가 크면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2200
얘가 더 크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02가 여기 나와 있는 1800보다 크도록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02가 1이 넘어가요. 그리고 작죠? 그리고 2200에서 1800 빼니까 400 이렇게 돼서 2는 4년보다는 작게만 만들면 얘 입장에서는 뭐 그깟 교육 받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교육기간이 너무 낮으면 능력 없는 친구들도 교육 다 받고요. 교육기간이 너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개월보다 길게 잡아버리면 능력 있는 친구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아유 됐어. 요거 좀 더 받으려고 내가 교육받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요. 능력 떨어지는 친구는 교육을 안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 교육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이득 요거보다 안 받았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202가 1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400 이렇게 돼서 2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교육 여기선 개월수로 보면 되겠죠.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음 볼게요. 자, 12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처음 출제됐습니다. 회계사 시험에서는 혼합전략, 내시균형 요거 자주 안 나오다가 수업은 매번 하는데 그래도 안 나오다가 그래도 이제 요거까지는 나오게 되었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턴이 약간 대칭돼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동전 앞면 뒷면 홀짝 이런 게임 할 때 뭐가 나올지 모르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페이오프가 대칭되지 않으면 뭐 3분의 1, 3분의 2 전략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합쳐서 1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칭돼 있으면 반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반띵되는 대칭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볼게요. 경기자 1과 2는 두 가지 전략 A, B를 갖고 있는데 다음은 두 경기자가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는 동시형 게임입니다.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확률을 요걸 A를 선택할 확률을 P라 하고요. 그럼 B를 선택할 확률은 1-P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경기자 2가 A를 선택할 확률은 요건 Q라 하고요. 얘는 1-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경기자 A1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가 확률을 P를 얼마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자기가 주도적으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자, 경기자 1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자 1 입장에서는요. 아니 경기자 2가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볼게요. 경기자 2가 A를 선택 시 얻게 되는 보수 플레이어 1의 보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요거 A를 선택하면 자기 경기자 1의 보수는 P의 확률로 2를 얻습니다. 그러면 P의 확률로 2를 얻게 되고요. 이렇게 쓸게요. P의 확률로 2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1-P의 확률로 빵을 얻게 됩니다. 1-P의 확률로 빵을 얻게 되죠. 오케이? 경기자 2가 만약에 B를 선택 시 보수는 경기자 1의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자 2가 요걸 선택했어요. 그럼 P의 확률로 자기가 얻게 되는 것은 빵. P의 확률로 빵을 얻게 되고요. 1-P의 확률로 2를 얻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2P가 되고요.
얘는 E-2P 이렇게 되죠. 그럼 경기자 1 입장에선 자기가 주도적으로 내가 P라는 확률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얻게 되는 기대 보수를 같도록 설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4P는 2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경기자 A 같은 경우에는 1이라 할게요. 경기자 1 같은 경우에는 P의 확률을 얼마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하면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기자 2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자 2도 똑같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경기자 2의 경우에도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확률을 Q와 1-Q 어떻게 2분의 1, 2분의 1이 나을지 3분의 1, 3분의 2가 나을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자 1이 A를 선택 시 경기자 2의 보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자, 그러면 경기자 1이 A를 선택하면 이렇게 되잖아. 자기가 Q의 전략, 1-Q의 전략에 따라 자기의 보수가 결정되는데 Q의 확률에 따라서 저기 나와 있는 빵 더하기 오케이? 1-Q의 확률로 자기가 얻게 되는 게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2-2Q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 경기자 1이 B를 선택 시 경기자 1의 보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경기자 2의 보수요. 2의 보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경기자 1이 요 B를 선택합니다. 그럼 경기자 2가 Q의 확률로 2를 얻게 되고요. Q의 확률로 2를 얻게 되고요. 1-Q의 확률로 빵을 얻게 됩니다. 뒤에 게 경기자 2의 보수입니다. 2Q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자 2 입장에서도 내가 말이야 Q를 어떤 비율로 가져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 Q 요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P와 Q는 이 경우는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때는 좀 이걸 다르게 할 수 있어. 이게 뭐 4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칭되어 있으니까 우리 꾸르노 균형할 때도 하나만 구하고 대칭돼서 구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느 게 될지 잘 모르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농구를 할 때 어떤 농구 선수가 왼손으로만 막 슛을 한다 할게요. 그럼 수비는 얘가 왼손으로 할지 오른손으로 슛을 할지 잘 모른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왼발, 오른발 어느 게 더 강력한 게 있어요? 만약에 왼발이 더 강하면 수비수는 당연히 수비할 때 왼발에 초점 맞춰서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왼발에 대한 골이 들어갈 확률이 또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하면은 왼발로 했을 때랑 오른발로 했을 때 확률이 똑같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보수가 대칭돼 있으니까 왼발, 오른발 어느 쪽으로 쏠까 할 때 확률을 2분의 1로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전략이다. 뭐 그 정도 마인드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 13번 한번 볼게요. 문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완전 보완제 형태고요. 근데 요게 만약에 뭐 QA라고 할까요? 그리고 요게 더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QB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문자로 써도 되는데 정신없으니까 일부러 소문자로 썼어요. 아니 그러면 이걸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전체 Q는 어떻게 생산하면 QA와 QB의 방법을 사용해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을 때요. 여기서는 이제 비용함수를 도출하세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는 뭔가 관련이 있긴 하죠. 자, 그런데 우선 여기서 크게 보면
이게 생산할 때 이게 L과 K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노동과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노동과 자본 중에서 Q로 하면 좀 정신이 없어서 LK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등량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이렇게 할까요? 조금 익숙하게 하려면 L과 K라는 투입 요소라고 할게요. 따라오셨죠? 요건 익숙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생산함수가 이러한 꼴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등량곡선과 등비용선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합니까? 하면 등량곡선도 우하향하는 직선, 등비용선도 우하향하는 직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겹치기 전에는 꾸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꾸석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 이 꾸석해라는 건 뭐예요? 맞아요. 노동과 자본 중에서 비용이 좀 더 싸거나 더 나은 선택이 있으면 하나만 하고 다른 하나는 아예 투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꾸석해라는 건 뭐라고? 노동을 투입할 때랑 자본을 투입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는데 내가 노동만 사용할지 자본만 사용할지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완전 대체제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꾸석해가 될 때 비용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거에 초점 맞추는 거야. 그래서 흐름이 여기 보시면 생산을 하는데 Q는 양쪽에 겹치니까 밖에 빼놨습니다. 흐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와 여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작은 거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답을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어떤 원서에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분이 계속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살짝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합해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합인데 아니요, 꾸석해니까 야, L을 사용할까? K를 사용할까? 그건 뭐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경우인데 어느 한쪽 더 작은 비용을 선택하니까 L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K를 생산했을 때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한다. 그러니까 L자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약간 이러한 패턴 있잖아요. 이러한 패턴. 요게 답이야. 더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단순히 다 더하는 거니까 아니요. 우리가 선택할 때는 비용 극소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턴이 어떤 게 나와야 됩니까 하면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감 잡으세요. 이거 그냥 뭐 해설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감을 잡는 데만 초점 맞추시고요. 내가 좀 뭔가 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이 완전 대체제인 경우에 비용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 쉬운 문제 객관식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걸로 살짝 연습하시면 감이 좀 생기고 아니면 그냥 찍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시겠죠? 근데 좀만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제가 L이라 해도 되고요. Q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L은 그냥 지울게요. 그냥 Q라고 합시다. QA. 여러분, QA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야, 생산 방식이. QA가 요 안에 완전 보완제 형태입니다.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X1, 4분의 X2,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것도 많이 우리 했죠. 이 결합 비율이 노동과 자본 하면은 요게 결합 비율이 같을 때 그때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 X1과 4분의 X2가 요러한 결합 비율이 되었을 때 안경테 하나랑 안경알 두 개가 있어야지 안경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요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제 비용을 찾는 거니까 요거에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그래서 요거 QA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TC 여기 A라고 할게요. 그냥 살짝. 그럼 인풋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X1에 대한 비용이 W1이라 했습니다. W1, X1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요. W2, X2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근데 X1, X2로 하지 않고 만약에 생산량으로 표현하게 되면 X1은 QA니까 W1에 QA 더하기 오케이? W2니까 W2에 X2는 4QA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뭡니까 하면 Q1을 요 QA를 요 A QA를요. 만약에 하나 생산한다 그러면 비용 자체가 어떤 흐름이냐면 이런 관계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총 비용은 이러한 패턴을 보이게 될 거예요. 만약에 Q가 1이라고 할게요. 하나를 생산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1 돼서 W1, 1 되면 4W2 이런 꼴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살짝 똑같은 투입 비율이 결정되죠. 여기서는 2분의 X3, 5분의 X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5대2의 뭐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걸 2대 뭐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B도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감을 찾는 데만 초점 맞추세요. 2분의 X3, 2분의 X3, 5분의 X4 이렇게요. 이거 하나 만들어질 때 어떤 비율로 된다? 이게 두 개 같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쓰시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 TCB라고 해가지고 W3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X3 이렇게 쓰면 되겠죠. X3 더하기 W4, X4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역시 또 Q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완전 대체제 관계니까 어느 하나만 사용해서 QA 하면 이거 대문자 A로 쓸 수 있고요. QB 이게 대문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주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주관식 시험이면 조금 더 요거 비슷한 걸 트레이닝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요. 구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둘 중에 작은 걸 해야 되네. 투입 비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똑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그 정도까지만. 오케이? 감 잡는데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제와 XY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가 되죠. 역시 이거 두 개 같을 때 이 X랑 3Y일 때 효용이 하나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레온티F 완전 보완제죠. 그래서 L자 형태가 되고요. L자 형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보완제 형태가 되니까 대체 효과가 없어요. 대체 효과가 없습니다. 대체 효과 빵. 이거는 그냥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미치는 효과를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 효과는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 이렇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요거 특성을 한 번에 쭉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대체 효과가 빵이야. 없어. 그러면 가격 효과 이꼴 소득 효과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가격 효과 이꼴 소득 효과 이렇게요.
자, 여기 어차피 답안에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가격 효과를 반영해서 가격이 변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소비자의 선택을 연결한 곡선을 뭐라 그런다? 가격이 변했으니까 가격,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 이거죠. 오케이? 여러분, 소득 효과는 뭐다? 소득이 변화했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선택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소득, 소비, 곡선. 소득, 인컴, 컨섬션, 커브. 자, 그래서 효용함수가 이렇게 L자로 되어 있으면요. 살짝 미니 그림 그려볼까요?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건 결합 비율이니까 여러분 빨리 보려면 이게 X분의 Y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좋죠. 결합 비율이야. X가 1, 2 가니까 3분의 2의 이러한 결합 비율을 보이게 돼요. 3분의 2니까 약간 요 안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 궤적 선상에 있어요. 자,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디 있다? 여기 선상에 있습니다. 요게 결합 비율이니까 되게 중요하지. 이게 기울기가 요게 x분의 y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분의 y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기울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효용 극대화하는 점이 A에서 B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변화했을 때 효용이 극대되는 선택점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게 PCC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은 예산선이 이거랑 평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효용 극대화되는 소득이 변했을 때도 A에서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ICC, 그래서 BCC 갖게 됩니다. 자, 우선 살짝 봤는데 답안에 나와 있는 X제 가격 소비 곡선과 소득 소비 곡선은 기울기가 똑같다 이겁니다. 요 꺾이는 부분이 바로 그게 되죠. 자, 이거 완전 보완제 관계 뭐 당연한 얘기고요. X제 여러분 효용함수 해서 소득을 M이라고 하면요. X의 가격 얼마짜리 몇 개 샀고 더하기 Y 얼마짜리 하는 가격 몇 개 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Y제 효용 극대화는 Y제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거니까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AB로 해가지고 암기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Y가 관심이니까 여기 X를 제거하면 돼요. 왜냐하면 Y의 수요함수는 뭐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M이면 M의 꼴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 X 2분의 3 Y 이렇게 도출해서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M은 자, 이거 천천히 해보세요. PX 자, X가 뭐라고요? 2분의 3Y 이렇게 됩니다. 2분의 3Y 더하기 여기 PY의 Y 자, 이거를요 Y를 밖으로 빼낼게요. 그러면 2분의 3 PX 더하기 PY 이렇게 되고 Y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Y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Y로 정리하면 이게 Y의 수요함수 되는 거죠. 쭉 정리하면 이게 그대로 가면 돼요. 2분의 3 PX 더하기 PY의 소득 M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렇게 썼네요. 저렇게 쓴 건 뭐냐면 여기다 2를 곱해준 거지.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3px, 2py, 2m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x제도 그렇고 y제도 그렇고요. 이게 소득 탄력성은요. ICC가 원점을 통과하는 이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PCC는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려면 수평이 돼야 되고요.
PCC는. ICC는 소득 탄력성을 나타낼 때 X 할 때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의 직선 위에 있으면 1. 여기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Y가 얼마나 변하니 할 때 여기 보시면 소득만 변하는 거니까 이 밑에는 다 상수 취급이야. 그래서 Y가 얼마나 변하니 이 변화율로 표현하면 2도 상수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요게 증가하는 비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Y제에 대한 소득 탄력성도 1이요. X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각 소득 탄력성은 X, Y 모두 1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가나다가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 보시고. 자, 다음 15번 문제 좀 볼까요? 자, 소득 120을 가지고 XY를 소비하는 효용함수가 있어요. XY제 가격은 각각 1이었는데 X제는 구입할 때 배달비 3을, 배달비 많이 추가되네요. 3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X제를 판매하는 소비자가 정액으로 T를 납부하면 배달비 없이 X제를 구입할 수 있는 회원제를 출시한대요. 소비자가 회원제를 선택하도록 X제 판매사가 설정할 수 있는 T의 회원제 가격은 얼마니? 그러니까 우리 회원에 가입하세요. 대신 가격을 깎아줄게요. 배달비는 무료로 해줄게요. 근데 회원비가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됐어. 나 자주 먹지도 않는데. 우리 기본 강의 때 제가 헬스클럽 가지고 얘기하잖아. 헬스클럽 회원제를 가입을 해가지고요. 내가 헬스클럽을 많이 다닌다 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비를 얼마 팍 내고요. 그 다음에 가격 할인의 혜택을 보는 것이고, 내가 자주 가는 헬스클럽을 이용을 자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갈 때마다 좀 비싸더라도 횟수를 좀 적게 가는 사람은 그냥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게 낫겠죠. 오케이? 자, 우선 여기 보시면 효용함수 살짝 볼게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입니다. XY 이런 꼴이 되어 있고요. 여기 소득은 원래 얼마가 있었습니까? 소득을 120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120이라는 소득을 가지고 X제 가격은 여기 원래 가격이 1이었는데 3이라는 비용이 더 추가되니까 4, 이 PX가 되는 거죠. 그리고 Y제는 1Y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효용 극대화하는 X의 선택점 어떻게 구해요? 효용 극대화하는 X의 선택점 스타라고 할까요? 아니, 이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이니까 이거 암기하셔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여기 알파 베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X의 가격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알파 베타가 여기 1, 1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는 1과 1,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소득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저기 120이라고 했네. 120이고 X의 가격으로 나눠줍니다. X의 가격은 4 이렇게 있으니까 4라고 바로 쓸게요. 4. 그러면 4, 3, 12 했는데 2로 나누니까 X는 15개 소비를 합니다. 오케이?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Y 스타 이렇게 하면 역시 마찬가지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베타가 1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소득 M으로 나눠주는데 M은 그냥 쓸게요. 120 이렇게 돼 있으니까 120이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Y제 가격은 1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20이니까 Y는 60 이렇게 되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X제 가격이 이렇게 좀 비쌀 때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다 합시다. 이렇게 X의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가 Y 이 예산서 살짝 값을 쓰면 Y만 소비할 땐 여기가 120이고 X만 소비할 땐 여기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은 여기 절반 여기 절반 이렇게 돼서 여기 A라고 할게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효용은 얼마일까요? 효용은 얼마냐면 60 곱하기 15 900 뭐 이렇게 됩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제를 출시합니다. 그래서 요 X제를 판매하는 판매사 입장에서는 회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 효용함수는 그대로 똑같아요. XY 똑같은데 소득도 똑같습니다. 근데 회원제를 출시하면서 판매사가 T만큼의 회비를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T만큼 낸다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T만큼 내게 되니까 여기 T만큼 내가 일시불로 돈을 얼마? 회비를 내요. 가입비를 내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배달비를 받지 않는데요. 배달비 없이. 그럼 X제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1, Y제 가격도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보시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야. PY분의 PX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회비를 거두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회비를 걷는데 얼마나 거두면 될까요? 할 때 이렇게 이만큼.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이 B점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우선 그러면 어떻게 푸는데 그냥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X의 새로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요걸 찾으려고 해요. B라고 할게요. 자, 근데 효용함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건 똑같습니다. 효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자, 근데 분자에는 어떻게 된다? 소득이 와야 되잖아, 소득. 근데 소득이 줄었어요. 120-T. 이해 가시죠? 120-T. 소득이 줄고 X의 가격은 얼마? 1!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리하면 2분의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Y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 플러스 1분의 1. 요건 그대로 되고요. 소득은 120-T 이렇게 되고요. Y의 가격은 원래 1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케이? 오, X랑 Y랑 소비량이 이제 가격이 똑같으니까 대칭돼서 같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B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얼마의 효용을 누려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전과 동일한 900의 효용을 누려야 돼. 이렇게 덜어내서. 소득이 그때 T 얼마나 감소하니?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2분의 요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요때 누리게 되는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분의 뭐 2분의 1 요거 하니까 4분의 1이라 해도 되겠죠? 바로 쓸게요. 4분의 1에 요거 1200-T의 제곱. 이게 이전과 같은 효용을 달성해야 됩니다. 요거 900. 복잡해 보여도 조금만 패턴 봐주시면 여기서 크게 응용되진 않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볼게요. 이게 4가 1이 넘어가면 3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0-T의 제곱이 4936 해서 3600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제곱해가지고 360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66에 36 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오셨죠? 그럼 T가 얼마야? 60. 이해 가세요? 이 패턴 좀 잘 기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문제를 살펴봤는데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천천히 그 약간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론상으로 얘기했던 그 감각을 조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감사합니다.